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불법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섭 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의 지휘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에 법무부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칼날이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수사를 개시한 지 사나흘이 지났는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난 16일 법무부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라는 장문의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법조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수사 개시 사흘 만에 법무부가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토요일 날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반박문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입장문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낸 SNS 글을 보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논란이라고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취재 결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서슬퍼런 김학의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바람에 이규원 검사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대검찰청이 반대함에도 이렇게 무리한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문이 이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차관 김학의의 출국금지 불법 논란은 지금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검찰과 법무부에 있는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인사들이 줄줄이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상기 장관의 문제도 새삼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 공익신고서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 10명 정도의 이름이 쫙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박상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상기 전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었다면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법무부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짧게 입장을 냈지만 이건 다 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라든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의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토요일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해명서를 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법무부가 상당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도 지금 법률가들이 볼 때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가 지난 16일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라는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란집에 부채질한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검찰은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무부에 다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사전 결론을 제시하려는 듯이 이 장문의 입장문을 법무부가 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의 지금 장관, 추미애, 차관, 이용구 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를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무부의 긴급 출금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 3부로 재배당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문입니다. 자, 법무부는 13일, 14일에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때는
법무부 부처명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현 차관, 그리고 당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었던 현 법무부 검찰과장 김태훈 검사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6일 토요일 날 나온 이 입장문은 굉장히 장문에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가 김 과장을 통해 대검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을 추진하려다가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 검사들이 위법한 절차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이 불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5명의 수사팀을 사실상 만들고 임세진 부장검사까지 가세시키자 이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한 검찰 간부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청구는 법원이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면 법원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수사팀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해도 인사권을 진 법무부가 개입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법무부의 입장문을 해석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의 입장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는 김학의 긴급 출금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 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아니 그러면 당시 박상기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시는 하지 않았으면서 부차적인 논란이라고 치부합니까? 부차적인 논란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 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쑥 빠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이 출입국 관리법 제4조 2항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박상기 장관이 하면 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 장관이 직권 출금을 하더라도 범죄 수사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3월 당시 법무부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당시 박상기 장관의 직권 출금 여부를 검토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시도 이 조항이 있는 걸 알았지만 박상기 장관은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하지 못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회의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이후 김학의 출국 시도만 모니터링하다가 그가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58분 인천공항 출국 심사를 이미 통과한 것을 뒤늦게 알고 허겁지겁 과거사 진상소속단 이규원 검사에게 연락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도록 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장관 직권 출국 금지 쉽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박상기 장관이 피했다는 겁니다. 박상기 장관은 연세대 교수 출신입니다. 검사나 이런 출신이 아닙니다. 법률학 교수입니다. 학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위험한 정치적 부담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무부의 입장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 부적당 여부를 판단해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다고 적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은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불법이 동원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수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 물증들이 차고 넘치고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뒤늦게 토요일날 허겁지겁 장문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만큼 이들이 쫓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런 법무부가 입장문을 낸 게 뻔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고위관부는 법무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어떤 목적, 긴급 출금 달성을 위해 다소 번거로운 A 절차, 수사기관 요청, 그리고 쉬운 B 절차, 장관의 직권이 있는데 A 절차를 택해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놓고 B 절차로 한 셈 쳐도 되지 않느냐는 건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검찰 고위관부의 말처럼 만약에 쉬운 절차, 박상기 장관의 직권 출국 금지가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박상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그때 법적인 검토를 했지만 박상기 장관이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A 절차, 수사기관 요청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공문서를 만들어서 출국금지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동부지검 이 검사 직무대리라는 이 이유를 대해서 이규원 검사가 동부지청장 관인도 없이 법무부에 문서를 내밀은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이 출국금지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박상기 장관은 도망갈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이종근, 김태훈, 이용구 줄줄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